요즘에 가파른 금리 인상과 또 23년 올해 다가올 경기 침체 예상으로 특히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테슬라가 그동안 누렸던 전기차 선두주자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전기차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테슬라, 후발주자들의 이 도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BYD 지난 12월 중국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4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당 판매 마진율에 있어서는 아직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따라올 전기차 회사는 없습니다. 반도체도 보면 삼성전자와 TSMC 또 세계 1등 애플 이런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리면 대만의 TSMC는 40만 원의 수익을 보는데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는 그거의 반이에요. 또 애플은 4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30몇만 원씩 수익을 봐요. 이렇게 2배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전기차 업체들은 그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 중국의 신생이죠.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신생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차를 팔수록 점점 이익이 떨어지고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판매량이 세계 1등이라고 하는 BYD 반도체 기업들 간의 이익률 차이보다도 훨씬 커요.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면 BYD는 이익률이 아주 많이 낮습니다. 또 판매량이 세계 1등? 그것은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돼서 그렇죠. 테슬라처럼 순수 전기차를 놓고 보면 아직은 테슬라가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순수 전기차도 보면 23년도에는 테슬라를 BYD가 넘을 것 같습니다. BYD의 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3억 5천만 달러 나왔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거의 5배가 더 많은 16억 달러에 나왔습니다. 한참 못 미치죠? 똑같이 작년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5배가 차이 납니다. 차량의 이 한 대당 순이익으로 환산을 해보면 테슬라가 차량 한 대 팔아서 버는 돈이 BYD 5대 정도는 팔아야 비슷할 정도입니다. BYD는 저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팔아도 별로 또 남는 게 없습니다. 올해부터 차량 가격을 BYD가 올리겠다고 했는데 원래 가격이 워낙 낮은 데다가 또 올려도 조금만 올리게 됩니다. 인상폭이 2천에서 6천 위안이니까 한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올립니다. 반면에 작년에 테슬라는 얼마나 올렸어요? 수천만 원씩 올렸습니다. 또 BYD는 차종이 다양하고 계속 신차를 내놓는 것 역시 BYD의 강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에요. BYD는 한, 당, 송 이런 왕조 시리즈 또 돌고래, 바다표범 이런 해양 시리즈 거기에 트럭, 버스, 지게차까지 다 만들어내요. 2020년 9개였던 이 모델을 19개로 늘렸어요. BYD가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니까 나쁘지는 않죠. 신차가 또 출시되면서 판매를 또 효과, 이 견인하는 효과도 있어요. 판매량 늘리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또 테슬라는 단 4개 모델이에요. 그것도 이미 출시된 지 몇 년 된 모델을 꾸준히 판매하는 테슬라예요. 단순함이 있지만 또 이 BYD하고는 또 정반대인 전략이죠. 또 모델 노후화가 또 약점으로 또 테슬라는 꼽힐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BYD는 생산 공정의 85%가 수동이에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75%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빠르죠. 또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다른 제조업체들은 차량의 이 뼈대를 만들 때 여러 부품들을 용접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한 번에 주조를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당 판매 마진율도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수십 가지의 이 금속 패널을 용접해 자체를 완성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거대한 하나의 금속판을 틀에 놓고 높은 온도와 압력을 적용해서 하나의 통으로 된 이 차체를 만드는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이에요. 기가캐스팅이. 테슬라는 이 방법으로 차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좀 더 커지죠. 반면에 또 BYD의 큰 장점으로는 그동안 많이 언급됐던 수직 계열화, 전기차 배터리만 뿐만이 아니라 전력 반도체, 웬만한 거는 자회사들이 다 자체 생산을 다 합니다. 타이어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만들 정도예요. 덕분에 반도체 칩을 포함한 이 공급망 대란에서도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BYD는. 또 테슬라는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출고된 이 자사의 그 전기차의 운행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소프트웨어 탭을 연 뒤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FSD의 경우 이미 출고된 차량이어도 각각 한 450만 원, 900만 원 정도 지불하면 향상된 자율주행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독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최근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더욱 똑똑하게 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테슬라와 게임이 안 되는 이 BYD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테슬라는 이미 월 $199, 한 25, 6만 원 정도 되죠. FSD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판매 중이에요. 전 세계에 깔린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되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근데 BYD는 이 분야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예요. 직접 개발 대신에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중국에서는 또 최고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 그래서 바이두의 자율주행 이 기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두가 적어도 중국에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만드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BYD는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수익성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판매 부진에 따라서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앞으로도 점유율이 점점 조금씩 갉아먹을 거예요.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트위터 인수 이후 폭풍도 문제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 아직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다 보입니다.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보면 2022년도에 테슬라가 65%였어요. 그런데 그 전해 21년도에는 72%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7%가 떨어져서 22년도에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65%, 포드가 7.6%, 우리의 현대차가 7.2%를 차지했어요. 2020년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81만 대, 전년 대비 약 65%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1년보다 8%가 감소했어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8% 감소했는데 전기차 판매량은 월등히 올랐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GM, 제너럴 모터스는 화재 사고에 따른 이 배터리 셀 결함을 고치느라고 쉐보레 볼트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바람에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폭스바겐과 일본 닛산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